네, 시작할게요. 자, 우리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리뷰를 하면은 어, 두 가지 그 미분 방정식, 퍼스트 오더 ODE랑 세컨드 오더 ODE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인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한 개 들어있으면 이렇게 퍼스트 오더 ODE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퍼스트 오더 ODE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과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두 개, 또는 이걸 우리가 어,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트랜지언트 솔루션이라고 하고, 제가 이거를 이름을 좀 이거를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랑 같은 거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랑 그 다음에 같은 말이 트랜지언트 솔루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스텝 리스폰스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전압이나 또는 뭐 전원 소스, 전류 소스가 딱 켜졌을 때 또는 꺼졌을 때 여기에 따른 이 회로의 반응을 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어, 이 형태로 모든 그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E를 이 어, 타우 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또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이렇게 상수 C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분의 T 형태로 나타난다. 저희 타워는 우리가 아는 숫자니까 결국 여기 C라는 이 미지수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워를 타임 컨스턴트라고 했었고, 어, 이 타워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회로의 반응이 빠르고 느리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트랜지언트 솔루션,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해를 우리가 구할 때 이 C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한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개의 미지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추가적인 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니셜 컨디션을 예를 들어서 xt가 0일 때, 즉 xt가 0일 때 이 값을 알면은 요 솔루션에 대입을 해서 초기 값이 뭔지 알고, 예를 들어서 이제 t 0이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x 0은 C의 2의 마이너스 0승 플러스 F인데, 이 2의 마이너스 0승은 이제 1이니까 C 더하기 F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C는 X의 초기값 빼기 F가 돼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가 넣으면 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어, X 제로 마이너스 F 2의 마이너스 타우 나누기 T 플러스 F,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초기값이 0이었다, X0가 0이었다 하면은, 그러면
그럼 이게 0이니까 이거 xt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분의 어 더하기 f를 오른쪽으로 쓸게요. 이게 상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 초기 값이 x가 0이다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감소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이게 f가 되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풀면서 빨리 이제 실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우리가 실습을 다음에 해볼 건데 이거랑 똑같은 회로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 회로를 실습을 해볼 건데 보통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에 전원 소스가 있고 뭐 저항이랑 그다음에 캐파시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스위치를 만약에 여기서 닫으면은 지금 이런 리스폰스가 나오겠죠? 요 밑에 있는 이런 리스폰스가 그렇죠? 가지고 와볼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C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타임 컨스턴트 타우가 RC였던 거 여기서 한 번만 같이 다시 풀어볼까요? 이거 다시 풀어보면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 VC라고 했을 때 이걸 VC 말고 V밖에 여기선 이걸 안 볼 거라서 V라고 놓으면은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은 C 전압이 V라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C 곱하기 dVdt죠. 그리고 여기도 같은 I가 흐르고 우리가 걸어준 서플라이 볼테이지 VS가 이건 스테릭 볼테이지 여기 VS가 여기서 이 Y축 F랑 같은데 그럼 이 VS로 이제 연결이 될 텐데 이 VS가 이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VS는 여기 전압 강하 IR 그다음에 여기 전압 강하 더하기 V 이거랑 같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C 여기 C dV dt 곱하기 R 더하기 V는 VS다. 이거는 지금 VS는 컨스탄트예요. 상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RC dV dt 플러스 V는 VS라는 컨스탄트다.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타우 V 프라임 플러스 V는 VS라는 미분방 형식으로 나타내고 이때 타임 컨스트 타우가 R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습해볼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어, 이제 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거 연결을 할 거고 여기에 저항 예를 들어서 뭐 1메가옴 이렇게 이 저항은 바꿀 수 있는데 1메가옴 이렇게 연결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오실로스코프라는 거를 연결할 건데 이쪽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이건 측정을 하기 위한 거라서 이쪽에 임피던스는 엄청 커요. 여기는 엄청 커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거의 못 흐르는데 여기서는 측정만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VC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여기가 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알루미늄 포일을 이렇게 우리 그 쿠킹 오일을 놓을 거예요. 알루미늄 포일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손바닥을 가까이 대면은 내 손바닥이 이제 그라운드 역할을 하면서 이 손이 그라운드로 연결되고 이 손바닥이 이 알루미늄 포일과 가까워지면은 결국 얘는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캐패시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그라운드로 연결돼 있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알루미늄 포일이 이렇게 있고 내가 아니면 두 개의 손이 이렇게 캐패시터를 한다고 캐패시터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손을 가까이 대면은 캐패시턴스가 커지고 멀리 떨어뜨리면 캐패시턴스가 작아지고 더 면적을 많이 놓으면은 캐패시턴스가 커지고 같이 겹쳐 있는 면적이 작아지면 캐패시턴스가 작아지거든요. 우리가 손을 가까이 놓고 멀고 함에 따라서 이 캐패시턴스를 이제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작게 크게. 그럼 여기 저항이 R이 있고 내 몸과 알루미늄 포일과의 캐패시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위에 있는 이 회로랑 같은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가 여기서 여기는 그라운드로부터 걸린 이 VC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펑션 제너레이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켜졌다가 꺼지고 켜졌다가 꺼지고 이런 신호를 줄 거예요. 이게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를 연결했다 뺐다 연결했다 뺐다 하는 거랑 같은 거지. 딱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차징이 되겠죠, 이렇게. 차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징이 되면서 전압이 이 오시로스코프에서 측정한 이 값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거를 딱 끄는 순간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거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값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올라가는 거에 이 전체 여기가 VS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값이 서플라이 볼티지를 만약에 우리가 어 제가 이 로직 볼티지가 3.3V인지 5V인지 이제 그거는 펑션 제너레이터에 따라 다른데 이래서 VS가 5V를 준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5V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이 그래프에서 이 5V에 타임 컨스탄트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측정을 할 거예요. 이 시간. 그럼 이 타임 컨스탄트까지 이 걸리는 시간은 이제 오시로스코프를 딱 캡처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발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의 위치, 이 VS라고 하는 여기의 위치를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그거 우리가 앞에서 죄송해요. 제가 슬라이드를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걸 보면은 여기 예전에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여기 타워만큼 갔을 때 몇 퍼센트가 된다고 했었죠? 원래 높이에 원래 높이에 36% 정도 간다고 했었죠. 37% 정도? 36.8%로 할게요. 이제 여기가 이게 전체 진폭이면은 이 전체 높이면 여기에 이 5볼트에 36%까지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36.8%까지
그러면 음, 36.8 이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다시 우리 슬라이드 돌아와서 이제 여기가 5V라고 했죠, 이 높이가. 그러면은 이 남은 부분, 아까는 감소하는 거도 이건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가 5V에 36.8%면 이 높이는 여기서의 이 높이는 이 높이, 이 높이 여기 타워까지 가는데 걸리는 이 높이가 5V에 아까 36 여기 이 남은 부분이 36.8이고 올라간 부분이 이제 100 빼기 36.8이겠지. 그러니까 5 곱하기 63.2%의 높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어.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63.2 그러면 얘가 3.16V 5V에서 이 우리가 이 타임 컨스탄트가 빠르면 이 라이징 타임이 빠르다. 상승하는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데 3.16 볼테이지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이 시간 타워를 측정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타워를 측정했더니 1 밀리세크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1 밀리세크를 가지고 내 몸과 이 알루미늄 포일 사이의 캐패시턴스가 몇 쿨롱인지를 재고 싶어요. 타우가 1 밀리세크면 얘가 RC랑 같고 근데 R이 뭐라고 했어요? 1 메가옴 1 밀리세크 너무 작나? 그래서 1초라고 할게요. 그냥. 1초가 걸렸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메가옴 곱하기 캐패시턴스가 1초가 되고 이거를 나눠주면은 캐패시턴스는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크로 페럿 정도의 캐패시턴스가 내 몸과 이 알루미늄 포일 사이에 걸린다라는 거를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터치 센서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이 알루미늄 포일에다 손을 가까이 대면은 RC 컨스탄트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 타임 컨스탄트가 캐패시턴스가 커지니까 얘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거고 만약에 멀어지면은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면 이렇게 천천히 가고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가 아 얘가 센서가 동작을 하는 거를 얘가 느려지고 빨라지고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손이 가까이 가면서 그래서 뭐 이걸로 뭐 불을 켜고 뭐 뭘 동작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간단한 RC 회로를 풀 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이 미분방 정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고 우리가 복잡한 미분방 정식보다는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미분방 정식으로 이 반응을 이 리스폰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미분방 정식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그 2차 미분방 정식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여기에 그냥 개수를 쓰면 되는데 이 개수를 여기서 특별하게 좀 특별한 개수 두 개를 앞에 A, B로 안 놓고 이렇게 오메가 N과 제타라는
이 개수로 이거를 대체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LC고 뭐 여기가 R이다 이러면은 이걸 보고 오메가 N은 루트 LC분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오메가 N은 루트 LC분의 1. 그래서 이거 대입해가지고 또 여기 R이 얘가 되려면 여기 대입했을 때 제타가 나오겠죠. 그 제타가 무슨 값이 나올 텐데 요거를 보고 이 미분방 정식이 어떤 거동을 보일 건지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를 우리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런 꼴로 나타내면은 쉽게 앞에서도 정말 단순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서 빠르게 이렇게 그냥 이 솔루션을 이렇게 바로 우리가 구했다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미분방 형식의 해를 이런 모양 세 개 중에 하나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제타의 크기에 따라서 제타가 1보다 크면은 오버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익스포넨셜 함수, 디케이한 두 개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조합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1차와 그 다음에 상수가 더해진 거에 이 감쇄하는 텀 같이 이거 진동하는 텀이네요. 진동하는 텀이 같이 들어가고 감쇄하는 거구나 미안. 이 감쇄하는 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쇄하는 텀 플러스 감쇄하는 텀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하는 텀 두 개로 같이 들어간 이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그냥 바로 이 꼴만 만들면 어, 해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계속 보이는 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알파 1, 알파 2가 미지수라는 거고 얘는 지금 이 내추럴 리스폰스만 보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폴스 리스폰스가 아니고 이 페이지에서는 내추럴 리스폰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만 보는 거죠. 또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이게 다 같은 말이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게 forced response죠. 그러니까 강제 우리가 어떤 볼티지를 걸었을 때 그 볼티지 드라이브 한 것 때문에 나오는 리스폰스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forced response고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의 반응을 보는 게 내추럴 리스폰스. 여기서는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내추럴 리스폰스에 가는 거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죠. 얘가 0을 놓고 푸는 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네,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상수가 미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알파 1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알파 2 여기서 페이즈가 또는 코사인 사인이라고 놔도 되고 코사인 사인의 두 개의 계수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놓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한 컴플릿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2차 미분방 정식 제가 여기서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걸 풀 때 이니셜 컨디션이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초기 값을 x였구나. x에 대한 초기 값을 이건 예를 들어서 꼭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x0이 0일 뭐 이 초기 값을 뭘로 주고 또는 이제 이거랑 두 개 이거의 초기에 시작할 때 변화량 이 두 개를 수치로 주면은 이걸 가지고 이 두 개의 미지의 상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풀게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다. 이 개념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진동하는 성분이 여기 죄송해요. 여기 이거 진동하는 성분이 요 코사인 오메가 DT인데 이 오메가 DT가 여기서의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가 되죠. 그래서 이 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메가 n에다가 제타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곱한 거. 그래서 댐핑 때문에 이 제타라는 댐핑 레이시오 때문에 발생하는 이 내추럴 리스폰스의 내추럴 프리퀀시의 변화. 그래서 요
댐핑이 0이면은 내추럴 프리퀀시에 가까워지고요. 댐핑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내추럴 프리퀀시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댐프트 내추럴 프리퀀시가 작아지죠. 어,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익스포넨셜 디케이 인벨로프라는 게 있어서 이 모양을 잘 보면 이제 지금 이 함수에 의해서 디케이 하잖아요. 얘가 지금 2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이라는 이 값에 비례해서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상수가 크면은 얘가 크면은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크면은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타 오메가 n이 작으면 이게 작으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나 천천히 떨어지나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타임 컨스턴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익스포넨셜 디케이 타임 컨스턴트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요 앞에 디케이하는 텀 곱하기 코사인 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파란색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dt로 이런 식으로 어, 진동을 하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고 진폭이 작아지죠. 왜냐면 잘 못 그렸는데 앞에 그래프가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네, 생겼다. 그래서 이거의 어, 이 최상단을 파란색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엔벨로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어, 정식화된 꼴로 나타내서 해를 바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어, 사실 이렇게 풀 수 있는 미분 방식은 한정적이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단순화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풀게 되는 경우에 풀 수 있는 게 많아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간단한 미분 방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단순화해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놓고 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차 미분방 정식 예시로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는 한 개 있었다면 이번에 두 개. 이렇게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걸리는 볼테이지가 II고 여기 지금 다 시리얼로 걸려 있으니까 다 똑같은 I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C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를 VC를 V라고 놓고 이게 여기 흐르는 전류가 C 곱하기 dVdt죠. VC를 그냥 V로 놓고 문제를 쉽게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 VC라고 일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L이라고 하고 VL은 L 곱하기 DI dt.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많이 흐르려고 빠르게 변할 때 그거에 저항하려는 볼티지가 생기는 게 인덕터고 캐파시터는 이제 변하는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키로요페 법칙을 적용하면은 여기에 걸어주는 VT가 여기에 전압 강화 첫 번째 여기에 전압 강화 IR 그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화 VC랑 세 번째도 이제 VL로 나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I로 통일할 건지 I로 통일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고 V로 통일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V로 통일을 해볼게요. V로 통일을 하려면 이제 I가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I는 C dV dV dt를 넣으면 되겠죠. 네, VC는 그냥 V라고 했었고 VL은 이제 L의 DI dt인데 이 I가 이거랑 같으니까 이게 다 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여기 I 대신에 DDT는 그냥 놔두고
I 대신에 CDVDT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 모두 다 V로 통일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I를 CDVDT로 놓고 얘는 그냥 V고 그다음에 VL은 이걸 풀었으면은 다시 한번 이걸 풀었으면 얘는 LC D 제곱 V DT 제곱이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을 더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VT는 지금 다 우리가 스텝 리스폰스를 보는 거라서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VT는 RC dVdt 플러스 V 플러스 LC D제곱 V DT 제곱. 이걸 정리하면은 LC V 두 번 미분 그다음에 더하기 RC V 한 번 미분 더하기 V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최종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VT다. 이게 최종 미분 방정식이고. 그다음에 I로도 한번 풀어보죠. I로 풀려면 이제 얘는 놔두고 VC를 I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I가 C dVdt니까 이거를 적분해서 VC를 C분의 1 IDT로 적분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럼 일단 얘도 I로 표현되고 얘도 I로 표현됐죠. 그 다음에 VL도 얘는 원래 I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대입하면은 모두 I로 표현되죠. 이렇게 똑같이 쓰면은 VT는 IR 여기서 IL이 I랑 같은 거 VC가 여기서 V랑 같은 거고 IR 플러스 캐패시턴스가 C dVdt 를 적분해서 C분의 1 IDT 그다음에 L이 LDI DT니까 이렇게 놓고 요거가 지금 적분 텀이 있기 때문에 미분 방식은 모두 다 미분 텀만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제 T로 미분을 하면은 얘는 상수니까 아까 스템 리스폰스니까 얘는 일정하니까 얘는 지워지고 0 이꼴 이거 I를 미분하면 R I 한 번 미분한 거 더하기 C분의 1 이거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니까 얘는 I 더하기 이건 한 번 미분한 걸 두 번째 미분하니까 L I 두 번 미분 여기 C가 분모에 있어서 이걸 다 이제 분자로 넘기면 어, LCI 두 번 미분 더하기 RCI 한 번 미분 더하기 I는 0이다. 이렇게 예, I에 대한 식으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음, 이거는 이 리스폰스는 음, 뭐 디케이하고 아니면은 증가하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걸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회로를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에 인덕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R, L, C를 구성을 하면은 이런 식의 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오메가에 따라서 이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의 피크 값이 이제 공진 주파수를 가지는 형식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이 피크의 오메가가
이 결국 캐패시턴스에서 변하게 되면 좀 더 정밀하게 이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 이번 이 트랜지언트 말고 다음에 배울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배울 건데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아까 뭐 이렇게 측정을 제가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타임 컨스턴트를 재는 게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걸로 RCF C를 값 측정한다는 걸. 네, 이렇게 주파수음에서 측정하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시리얼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여기에 반응은 2차 미분 반응식이니까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어, 디케이하거나. 그래서 근데 이것도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의 솔루션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다. 하나는 두 개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최소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야 여기에 전체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능한 이 미분함수를 만족시키는 이 함수의 솔루션 중에서 IT 또는 VT를 우리가 어떤 임의의 상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의 값이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함수를 그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딱 고르기 위해서 시작값을 딱 정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병렬회로도 한번 볼게요. 병렬회로는 얘는 어차피 전체가 다 병렬로 연결돼 있어서 아까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미분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걸 한번 풀어보면 똑같이 이것도 어, 여기는 노턴 커런트 소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항이 연결돼 있고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IN일 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의 총합이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IN이 이 저항 부분으로 가는 전류 IR 그다음에 이거 소문자로 얘는 소문자로 넣을게. IR IL 그다음에 IC랑 같아야 된다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럼 이제 각각을 구해보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압을 VC라고 놓고 왜냐면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 VC로부터 걸리는 거랑 다 같잖아요. 다 같은 노드니까 여기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전체가 다 같은 VC라는 게 걸리면 이 VC 때문에 여기 내려가는 이거의 전류는 이 IR이 VC를 여기서도 V로 놓으면은 V분의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일로 흘러 들어가는 이 VC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 이 캐패시터에서 들어 흘러가는 전류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듯이 C 곱하기 dV dt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식이 다르죠. 여기는 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L이 L 곱하기 DI DT니까 이거를 적분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적분하면은 I는 IL은 여기서는 I가 다 다르니까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IL은 L분의 1 V DT가 될 거고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V로 묶은 거죠. 이 제가 밑에 걸 먼저 풀어봤는데 그러면은 IN은 R분의 V 플러스 IL이 L분의 1 VDT 플러스 IC가 CdVDT. 지금 요거 세 개를 그냥 더한 거예요. 요거랑 이제 요거랑 요거. 그리고 이제 적분식은 우리가 다 미분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전체를 또 미분하면은 얘가 일정하니까 0 이꼴 R분의 1 V 프라임 플러스 L분의 1 V 더하기 C 곱하기 V 두 번 미분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L을 어, 음, 여기서는 L만 위로 넘기면 LCV2 프라임 더하기
R분의 L V 프라임 플러스 V는 0이다. 이게 이제 이 병렬에서의 2차 미분 방정식 홀 VC, 그러니까 V 전압을 위한 미분 방정식이 되고, I로 바꿔보면은 일단 IL에 대해서 요 IL에 대해서 묶어보면은 이 IL에 대해서 묶는 거니까 요거는 놔두고 나머지를 해보죠. 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이건데 이 전압이 이거랑 같으니까 얘를 또다시 나타내면은 C 곱하기 V 대신에 이제 얘를 집어넣고 DDT, LDI, DT 이렇게 되면은 얘는 LC, I 두 번 미분이죠. 그래서 이 IC 대신에 이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요 V도 우리가 이걸로부터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대입하면은 IR은 R분의 L DI DT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거를 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거 1번, 그다음에 IL은 원래 있고 그다음에 IC에 대해서 1번, 2번, 3번 더하면 IN은 R분의 L I 프라임 플러스 I,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IL을 I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VC를 V라고 넣고 마지막에 IC가 LCI 2 프라임이랑 같다. 그리고 순서를 정렬을 다시 하면은 얘가 LCI 두 번 미분 더하기 R분의 L I 한 번 미분 더하기 I, 얘가 I, 얘가 IN이다. 이게 이제 전류에 대한 2차 미분 형식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차 미분 형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그냥 감쇄하거나 아니면 진동하면서 감쇄하는, 또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진동하면서 증가하는 그런 형태밖에 솔루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텝 리스폰스를 보는 거고, 거기에 내추럴 리스폰스가 계속 감쇄하거나 또는 진동하면서 감쇄하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전류와 전압 둘 다. 그래서 이제 언젠간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수렴하고 나서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트 리스폰스 또는 이 파티큘러 솔루션 부분이 이제 이 전류나 또는 여기에 전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호모지니스 솔루션에 대한 해를 풀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거 뭐 몇 가지 문제만 좀 풀어볼 건데, 요거는 어, 여기 뭐 저항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추가됐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테바닌 이퀴벌런트 볼티지랑 저항으로 나타내서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RT 하나로 바꿀 수 있죠. 이거랑 동등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RT는 여기서 이쪽 양쪽을 끊었을 때 로드에서 끊어진 방향에서 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쇼트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총 저항이니까 RT가 R1과 R2의 정렬 저항이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 8kg, 8kg니까 두 개 병렬하면 4kg 되겠죠. 그래서 여기 4kg이고, 그 다음에 VT는 이게 오픈 서킷 이쪽에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니까 여기 VS를 볼티지 디바이더로 나눈 게 되겠죠. R1 더하기 R2분의 R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보고 구했으니까 이제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죠. 그냥 여기에 어, 병렬로 세 개가 다 연결된 건데 근데 여기 아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커런트 소스로 왔으니까 이것도 노턴 커런트로 만약에 나타내게 되면은 VT 나누기 RT 하면은 이게 IN이 되잖아요. 요거를 IN이 병렬로 연결된 이런 회로라고 이퀴벌런트한 노턴 회로로 바꾸게 되면은 이 커런트가 볼티지가 몇 볼트지? 볼티지가 지금 문제 안 써놨는데 문제에서 주진 않았구나. 네, 뭐 상관없어요. 뭐 VT가 VS를 안다고 하면은 이거 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 그냥 이거 계산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VT 구하고 여기 RT로 나눈 거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IN이라는 소스가 있을 때 여기 아까 이 I에 대한 리스폰스는 여기 식에 아까 좀 전에 풀었죠.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LC I2 프라임 플러스 R분의 L I 프라임 플러스 I는 IN의 형태로 네,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그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I t가 0일 때 이거는 어 이거는 또 문제에서 안 좋네요. 네. 자, 이것도 뭐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끝까지 이 문제는 여기서 풀어보라고 한 게 아니고 식만 세우라고 한 거라서 여기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풀면 총 완전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형식으로 이제 그냥 쓰는 게 끝이라서 써볼게요. 그럼 여기 i는 트렌치 리스폰스 하면은 2에 어 근데 이게 제타를 구해야 되죠. 제타를 구해야 되니까 제타를 알아야지 그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세 가지 타입 중에 뭘로 빠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오메가 n 제곱분의 1 i 두 번 미분 플러스 오메가 n 분의 뭐였지? 2 제타 2 제타 그다음에 i 프라임 플러스 i는 n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오메가 n이랑 여기 제타를 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C를 구해서 일단 우리가 오메가 n을 구할 건데 이 오메가 n이 오메가 n의 제곱분의 1이 LC니까 오메가 n은 루트 LC분의 1이 되겠죠? L이 지금 1 흡리고 그 다음에 C가 10 마이크로페럿이라서 그래서 10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가 이거고 헨리가 1이니까 이거에 루트 씌우면 되고 얘가 10의 5승 마이너스 분의 1이니까
루트 10의 5승이 되겠고요. 요거는 계산기로 해야겠죠. 루트 10의 5승은 316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n을 구했고 그 다음에 제타도 구해보죠. 일단 이 제타분의 316이 여기 오메가 n 넣은 게 R분의 L과 같다. 요거랑 같다. 지금 2 곱하기 제타는 이게 이거 같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 R이 지금 RT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앞에서 썼던 이 병렬 저항 RT. 그래서 RT가 4kΩ. 그 다음에 L이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제타는 2분의 316 곱하기 4 곱하기 10의 3승분의 1. 요거를 계산하면은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로 하면은 316 나누기 2 나누기 4 0.0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두 개. 첫 번째로 오메가 n 316 구했고 그 다음에 제타 0.04. 자, 그럼 제타를 보고 그 세 가지 솔루션 중에 뭔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제타가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제타가 1보다 작으면은 그 제타가 1보다 크면 댐트 그 뭐였지? 댐트 컨디션이고 오버올 댐프 컨디션이고 그 다음에 제타가 1일 때 크리티컬 댐핑 솔루션이고 어디 적어놓은 게 어딨지? 그다음에 제타가 1보다 작으면은 언더 댐프 솔루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 제 솔루션을 써보면 여기 다음 페이지 쓸까요? 지금 제타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x 여기 우리가 뭐에 풀고 있었죠? i죠. it가 알파 2에 마이너스 음, 2 제타 오메가 n t였는데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네. 2가 아니고 2 빼고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 곱하기 여기 알파 1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알파 2 사인 오메가 d 이렇게 솔루션이 나온다. 요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알파 1은 지울게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말이 알파 1 2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여기 파이 얘가 두 번째 계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여기 미지수를 여기 알파 1 알파 2를 놓느냐 아니면 알파 1 파이로 놓느냐의 차이고 그래서 이게 내추럴 리스폰스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구하기 위해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아까 그냥 끝까지 써보면 이거 알파는 몰라도 그냥 끝까지 써볼게요. 그럼 알파 1의 2의 마이너스 제타가 0.04 곱하기 오메가 n이 316 t 코사인 오메가 d도 구해야겠네. 오메가 d는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316 곱하기 1 마이너스 0.04의 제곱인데 0.04의 제곱하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1을 빼봐야 어차피 얘가 1이라서 얘는 그냥 316이에요. 그래서 얘가 똑같이 코사인 316 t 플러스 4 이렇게 솔루션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최종 답이겠죠? 이것도 사실 계산을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타임 컨스턴트 얼마나 빠르게 이 코사인이 흔들리면서 떨어지냐 이걸 결정하게 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뭐 똑같은 표현으로 이거 지금 계산하면 얘가 12.5가 나오거든요. 12.5t 여기에 알파 1 사인 316t 플러스 알파 2 코사인 316t 이렇게 써도 되고. 아 미안 이게 타우가 아니고 얘는 타우분의 1이죠. 그러니까 0.04 곱하기 316이 타워분의 1이고 사실 이걸 쓰면 우리가 1, 2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워 형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타임 컨스턴트 타워가 들어간 식이니까 타워에 대해서 이렇게 쓰니까 타워는 이제 1 나누기 0.04 곱하기 316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대충 이거를 보면 얘가 12.5의 역수니까 한 0.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1초 정도면은 다 떨어진다는 거. 이게 0.1초 아니면 얘가 1초냐에 따라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반응, 이 시스템의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를 알 수 있다는 이렇게 이 떨어지는데 얘가 아까 한 30%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떨어지는 아까 저 30 몇, 36%였나? 36%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 정도 걸린다는 여기 정확히 계산하면 0.08초 정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 이게 내추럴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타임 컨스탄트로부터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36점 몇 퍼센트죠. 중요하지 않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36% 정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이거의 두 배가 되면은 0.16초면은 거의 이제 10%, 그다음에 세 배가 되면은 거의 5%, 네 배가 되면 거의 1%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시리얼 이거 병렬 저항에 대해서 풀어봤고 직렬 저항 RLC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솔루션을 그대로 써보면 이제 아예 이 회로의 2차 미분 반응식은 아이 이거는 앞에 걸 볼까요? 앞에 뭐라고 돼 있었지? 시리얼에서 LC랑 RC잖아요. 그러면 C랑 RC. I IT에 대한 미분 의식이 LC I 두 번 미분 더하기 RC I 한 번 미분 그다음에 더하기 I가 IN이랑 같은 IN이 아니고 0이었네. 이거 여기서 0이었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가 이 정식화된 폼으로 나타내면은 오메가 n 제곱분의 1 I 두 번 미분 더하기 오메가 n분의 2 제타 I 프라임 플러스 I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n은 루트 LC분의 1이죠. 이건 앞에랑 똑같죠. 루트 LC분의 1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대입을 해보면 RC가 2 제타 오메가 n이니까 그대로 써보면 RC가 2 제타 오메가 n의 역수치하면 루트 LC가 될 거고 여기 역수치하니까
요거를 이제 넘겨주고 나눠주면 제타는 2분의 이거 제곱 여기 제곱이죠? 제곱이 아니네. 음, 제타가 여기서 어떻게 썼지? 여기 루트 L C분의 아니다 2분의 1 음, 루트 L분의 C R 이렇게 되겠고요. 맞죠? 계산 틀린 거 없죠? 그래서 이걸 각각 계산해 보면 여기 L이 1이고 C가 C-6승이니까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의 루트고 얘가 결국 10의 6승의 루트니까 얘는 1000이 되겠죠? 1000 이거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그다음에 제타 같은 경우는 2분의 여기 저항값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5000 그다음에 루트 L이 아까 1이었고 C가 C-6승이니까 이 밖으로 빠지면서 C-3승이 되죠. 그래서 얘는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왜 댐핑 레이쇼라고 하는데 댐핑 레이쇼는 단위가 없어요. 그냥 무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타가 1보다 크니까 뭐예요, 결국? 오버댐 시스템이죠. 오버댐 리스폰스가 나오고 오버댐 리스폰스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어, 다음 페이지 여기다 그냥 써보죠. it는 알파 1 2에 마이너스 음, 어, 음, 플러스 오메가 n 루트 제타 제곱분의 1에 t 이렇게 지금 칸이 부족하니까 다음 페이지 이게 두 개 써야 돼서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오른쪽에 똑같이 알파 2에 2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에 여기는 마이너스 쓰면은 이걸 이제 플러스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n 루트 제타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냥 2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다음에 알파 1 2에 오메가 n 루트 t 플러스 알파 2 2에 마이너스 이번엔 크게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감쇄하는 게 얘가 지금 합해졌을 때 얘가 0보다 작고 이게 합해졌을 때 얘가 0보다 얘는 무조건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 둘 다 감쇄하는 텀이에요. 근데 분리하면 이제 이거 양수인데 얘가 더 커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오메가 n이 아까
1000이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 n 제타 제곱 마이너스 1이 1000 곱하기 제타가 2.5였잖아요. 그 루트 2.5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제타 오메가 n은 2500이 되죠. 요거 계산하면은 얘가 2291이 돼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2의 마이너스 2500 알파 1의 2의 2291t 플러스 알파 2의 2의 마이너스 2291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문제는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서 이제 알파 1, 알파 2까지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먼저 i에 대해서 0일 때 처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가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에 전류는 0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처음에 전류의 기울기가 뭐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앞에서 미분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음, 여기서 어, 자, 앞에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해보죠. 지금 여기서 회로가 직렬로 여기 캐pa시터, 레지스터, 인덕터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니셜 컨디션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그리죠. 작아서 여기 전압이 있고 저항, 캐pa시터, 인덕터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IR이고 여기가 전류가 CdVdt고 여기 전압이 LDI. 그래서 아까 미분 방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여기 VT라고 했을 때 VT는 IR 플러스 전압 여기 전압을 역으로 계산하면 네. 전압은 C분의 1의 ID고 C분의 1 IDT 플러스 LDIDT 이렇게 됐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양변을 미분해가지고 아까 그 식을 만들었잖아요. I에 대한 미분 방식을 세웠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일단 이니셜 컨디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i가 0일 때는 처음에 초기 전류는 이게 스위치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0이었고 그럼 일단 여기다 다 t에다 0을 집으면 얘는 0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걸 줬어요. 미안한데 여기 VC가 이걸 풀 필요가 없었다. VC가 시간에 따라서 있는데 VC의 초기 값을 문제에서 줬어요. 얘가 원래 0볼트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선 지금 5볼트를 걸려 있었다고 가정을 얘가 하고 있거든요. 문제에서. 여기다가 이제 5볼트를 넣고 그다음에 VT가 여기서 어 VT가 25볼트니까 이걸 넘기면 이제 L이 여기서 1헨리라서 이걸 넘기면 I EIDT의 L이 1이라서 20이다. 이걸 이제 알 수 있어. 20 그래서 암페어 퍼 세컨 초당 암페어니까. 그래서 여기서 I 프라임 0이 20인 걸 이용해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니셜 컨디션의 조건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놓고 풀게 되면은 아까 이 식을 다시 가져와서
여기서 여기 i가 t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i는 t가 0이면 얘가 0, 얘가 1, 1이 되니까 여기도 죄송해요. 여기도 t가 있어야 되는데 t를 빠뜨렸네. 이렇게 여기도 t가 있어야 되죠. 이게 t가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t를 제가 빠뜨렸고 여기도 t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t가 0이면 얘도 어차피 1이 되고 1, 1이 되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알파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알파 1 더하기 알파 2고 그다음 요거를 한번 미분하고 0을 넣으면 돼요. 한번 미분하고 0을 넣으면 일단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도 칸에 자리가 없네. 음,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숫자가 있으니까 아까 이게 2500에서 2291을 빼면은 얘는 알파 1 2에 마이너스 209t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2 2에 마이너스 4791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넣으면 얘가 t에 0을 넣으면 얘가 1, 1로 알파 더하기 이렇게 됐던 거고 이걸 한번 이제 미분하면은 얘를 한번 미분하면 이게 앞으로 숫자가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209 알파 1 그다음에 마이너스 4791 알파 2가 이제 t를 0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50이고 얘가 50이고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이제 미지수 알파 1 알파 2를 얘가 이제 50 이렇게 놓고 식 두 개, 그다음 미지수 알파 1, 알파 2를 놓고 이걸 넘겨가지고 알파 1은 마이너스 알파 2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 2 넣으면은 이거 두 개 빼지니까 한 4,500 정도 되겠죠? 4,500을 50으로 나누면 알파 2가 한 4,000분의 뭐 50 정도 되고 0점 몇 정도 되고 얘도 거의 마이너스 치하면 여기 그냥 부호가 알파 1과 알파 2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서 전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총해를 이제 진짜 시간에 따른 함수를 딱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네 이건 다음 문제고 이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다 풀어서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끝나고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